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이 오늘 새벽 전격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이고 대기업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까지 인정을 했는데요. 그 배경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들의 위법적 행태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돌연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양재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어제 그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될까 전망을 했었는데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예상들 중에 하나가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뭐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단순 정황이나 어떤 간접 증거로는 기각 가능성도 적지 않을 거라 예상도 있었는데 일단 검찰이 김 위원장의 시세 조정 공모 혐의와 관련해서 충분히 어떤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했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명이 되어야 되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물론이고 이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정도가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소명 정도에는 충분히 이르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일단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죠. 이것을 위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총수를 아예 한 번도 이제 부르지 않고 위원장을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사실은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기소까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고 사실은 8개월이 지나서야 이 김범수 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 어쨌든 김범수 위원장이라는 카카오의 창업주이자 이 IT 기업의 한 총수를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이제 관련 증거라든지 진술들이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확보가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절차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카카오 측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12명으로 출석했을 그럴 정도인데 김범수 측에서는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정적 이유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물론 유무죄 판단을 한 것은 아니라 단순히 범죄 행위가 소명됐는지 여부만을 판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범수 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받아들이기 좀 힘들다라고 본 것이 커 보입니다. 사실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수사팀 검사 4명이 정말 PPT를 200쪽 분량 준비할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맞서는 김범수 위원장 측에서는 10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대거 투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검찰과 이 많은 변호인단의 대결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일단은 김범수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영장 청구가 있은 이틀 뒤에도 회사 경영진들을 불러 모아서 본인은 정말 결백하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본인의 혐의점에 대해서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 밝혀질 것이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경영진들 입장에서도 구속영장이 이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결국 의사결정권의 최고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 김범수 위원장이 이러한 주가 조작, 그러니까 시세 조종 혐의를 전혀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현실적인 그러한 경영 구조를 바탕으로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구속 여부를 놓고 이제 기업 총수이기 때문에 도망의 염려는 뭐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검찰이 집중 소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으면 저희가 앞선 앵커 멘트에 짚어드렸듯이 증거 인멸은 우려는 물론이고요.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도주 우려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대기업 총수라든지 유명 정치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얼굴이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도주할 우려는 이제 없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본 것은요. 여러 가지가
가지가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받고 있는 그 혐의 자체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중대 범죄로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을 때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사실은 구속의 가능성은 줄어들겠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뭐 대기업 총수라고 하더라도 네.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경우는 사실은 일부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 총수라든지 이런 경우 쌍방울 사건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뭐 해외로 도주하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다라고 볼 수 네. 있고 거기에 파생되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 가능성을 좀 높게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된 게 향후 재판에서 유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형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작용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복합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지금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다라고 평가받는 지금 4일 중에서 하루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카카오에 자금이 투입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 하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검찰이 이유를 들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라고 한정해서 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의사결정권자이자 그리고 모든 보고를 받았고 본인이 이 범죄 행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사실은 구속의 가능성, 구속됐기는 했지만 실형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앞으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제 검찰 쪽에서도 수사의 속도가 더욱더 붙을 전망인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지금 본인이 범죄 혐의를 굉장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김범수 위원장의 이러한 진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일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사실 전략을 좀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보된 증거는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들어서 본인에게 진술을 확보하는 그러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볼 수 있는 쟁점이 과연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시세 조종 행위가 맞는데 이것을 김범수 위원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이 가장 주된 쟁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보고 체계에 따라서 보고를 받았다면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고 그렇다라면 이러한 시세 조종에 대해서는 인지 내지는 공모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파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죠. 찌양 협박 사건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이 어떤 뭐 사적 제재, 이게 폭로 유튜버들의 어떤 불순한 의도가 좀 드러나면서 검찰도 사적 제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네. 강력히 천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찌양 협박 사건에 대해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 이외에도 추가 피해 여부도 철저히 확인했다 강조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은 검찰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는 이러한 사이버 레커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러한 범죄 행위와 유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또 이제 추가로 발생하게 됐을 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핵심입니다. 적극적인 수사라는 것은 일단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강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이러한 돈벌이를 위해서 협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영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협박을 해서 금전을 수수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다음 심급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다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즉 적극적인 상소를 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예.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수익일 텐데요. 이러한 유튜버들이 실제로 이러한 돈벌이를 위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만큼 네.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도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동안 이제 4년간의 유튜버들의 사이버 레커 판결문을 보니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적극 수사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처벌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찌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가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하고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러한 의혹이 발생했을 때 일부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동영상을 게시를 하고 그리고 미안하다 이런 이제 사죄의 입장을 밝히는 유튜버들도 일부 있었지만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카라큘라라는 유튜버의 경우에는 본인이 두 아들을 걸고 경울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제 쯔양에 고소를 했을 때 고소 대상으로 또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 카라큘라라는 유튜브 채널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이제 명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녹취들이 추가로 또 공개가 됐고요. 결국에는 그 녹취록에서 나왔던 내가 돈을 받았어, 이거 내가 썼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사실이었다라고 결국 인정을 한 것입니다. 네. 예. 한 사기 혐의에 휘말린 코인 투자사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본인이 한 3천만 원을 수수를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 썼다라고도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은퇴를 하겠고 참여하면서 살겠다라는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영상 비공개한 것 두고는 이제 증거인멸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명상을 비공개한다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강제 수사력을 동원을 한다고 한다면 확인할 수 충분히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확인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그 플랫폼사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이제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서버에 대한 그러한 압수수색을 해서 만약에 물리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충분히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러한 플랫폼사들이 꼭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을 해야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자료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이것이 임의로 먼저 더 선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사실은 수사의 그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피해를 좀 줄이는데 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쯔양 사건에서 이제 그 유튜버 그 구제혁에게 그 쯔양 씨의 그 정보를 넘긴 당사자죠. 그러니까 전 남친의 변호사로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이제 그런 걸 썼던 미안하다. 그러니까 뭐 이유를 막느라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법에 저촉된 일은 안 했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쓰면서 그 뭐 어떤 용서를 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사를 썼는데 이거 자체도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넘긴 것 자체로도 아는 것입니까? 넘긴 것도 이제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주요하게는 지금 쯔양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어쨌든 본인들의 그러한 이제 약점을 잡고 그렇죠. 사실은 물론 계약서가 다 완벽하게 갖추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유 없는 돈을 지불을 하게끔 쯔양 측으로부터 만든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쯔양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기자로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언론 대응 쪽으로 실제로 그러한 일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지급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만약에 정말 정당한 그러한 언론 대응의 대가가 아니라 이것이 약점이 잡혀서 두려워서 협박으로 느끼고 공포심을 느껴서 이러한 금전을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구제혁이 한 행동과 사실 거의 다를 게 없는 수준의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변호사의 경우에는 뭐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사실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내가 다 말을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렇게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일단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더불어서 변협 차원의 징계까지도 지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경찰이 임신 36주차의 낙태 수술을 주장하는 이 영상 그리고 매체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유튜브 본사 측에 사용자 정보를 달라라고 요청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바라볼까요? 일단은 지금 이 브이로그라고 네. 하는 그 영상에서 해당자의 이제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 공개가 어쨌든 신상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인지 특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플랫폼사의 유튜브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사실에 기반한 브이로그인지 영상인지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것이 조작 영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여성이 36주에 낙태 시술을 한 것이
맞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구독자를 끌어오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이 당사자 접촉을 해서 당사자 소환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뭐 공부한 학생들 또 학부모들이 좀 개탄할 만한 그 내용인데요. 네. 현재 교사들이 4년 넘게 수능 관련 사설 문항 수천 개를 제작해서 대형 입시학원 등에 판매를 하고 2억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겼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일명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입건이 됐고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교사 24명이 네. 실제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요. 한 교사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모의평가의 검토진으로 이제 들어가서 모의평가지를 검토를 한 것입니다. 예. 사실 선생님이기 때문에 관련 해당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쉬웠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본인이 11개의 문항 정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입시학원 2곳에 이것을 팔아 넘기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만 이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2019년도부터 꾸준히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고 그 교사가 받아 챙긴 돈은요. 한 2억 5천만 원가량이 되는 돈이었어요. 네. 즉 본인은 사실은 어쨌든 부정한 금원에 수수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러한 문제의 값이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금원을 수수를 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일부 다른 교사의 경우에는 3년 동안 본인이 문제집을 만들거나 어떠한 사설 학원에서 일한 적이 없어야만 이러한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경력을 허위로 속이고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검토를 했어요. 네.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 넓게 지금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네, 현재 교사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거가 이번이 처음인데 뭐 해당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징계 사유일 뿐이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일단은 당연히 징계 사안인 것이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청탁금지법이 반드시 대가 없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만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부정한 돈,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금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내가 이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점을 보고 입건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본인이 받아 챙긴 그 금원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거액이다라고 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상습성도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실형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진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